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은 미국, 이란, 중동 전쟁, 지금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데 진짜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그 속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 대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전략을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최동주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제관계 연구하시는 분들 지금 엄청나게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역시 교수님도 좀 바쁘시게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바뀌니까 네. 학자들도 정보가 따라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네. 예측도 못하고 분석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도 중동,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그린란드,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이렇게 계속 미국이 터치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은 지정학적인 국제사회의 질서가 지경학적 구조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슈퍼파워가 정치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과학굴기를 기반으로 부상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하는데 그렇게 올라오지 몰랐던 국가가 그렇게 부상을 하면서 미국은 기존의 자기 중심으로 좌우하던 국제 패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국내적으로도 재정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대중국 견제 메커니즘이 이제 작동이 본격화됐다. 근데 그것의 기반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우월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탈달러화를 이제 결국은 미국이 막아야 되는데 이것은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였던 달러가 약세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특히 중국이 교역량을 늘려가면서 인민폐로 결제화폐를 쓰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미국이 상당한 위험성을 갖게 되었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이 왜 이러는지 큰 틀에서 일단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일단 제일 관심사가 시장도 그렇고 뭐 전 국민도 이 생활에 지금 영향을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란 전쟁 과연 이게 언제 종전이 될지 최소한 휴전이라도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제 전쟁의 마무리라는 것은 단계가 휴전, 시즈파이어를 하죠. 휴전, 서로 총을 쏘지 않는 상태. 그다음에 잠정적 휴전, 일시적 휴전이죠. 그다음에는 종전의 개념이 있는데 그 무엇이 되든 간에 우리가 사전에 인식해야 되는 거는 왜 미국이 이 전쟁에 특히 이란하고의 전쟁에 집착하는가를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어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자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10% 내외 정도밖에 중동에서 가져오질 않고 중진류 기준으로는 캐나다에서 한 60% 이상, 65%가량 되는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다른 자원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한 프라이싱 컨트롤 메커니즘을 돌리는데 가격 조절 기능을 달러를 중심으로 돌리는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란인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자국의 자국 생산의 원유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오펙의 기준에 산유국 협약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설득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린란드 통해서 북극 항로 개발을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자국의 동맹의 서방구 전략에서 동맹의 여러 가지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경학적인 지배 역량을 운송 물류, 자원을 합친 그 배경으로 통제하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란의 핵 포기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좌총용 우베코 전략인데 좌총용은 이스라엘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파키스탄의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친미국과 둘이 중동의 양쪽의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국이 조금 더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종전을 놓고 보면은 회복력의 문제인데 저는 조금 많은 중동 지역 전문가하고는 다르게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전략적 리질리언스인데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은
계속 전략 물자를 공급해야 되는 산업 역량, 경제 역량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그런 산업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이란은 매우 불리한 상태에 있고 저는 휴전 상태, 최소한의 휴전 상태가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그걸 이제 국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력 차이가 비교조차가 안 네.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란이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휴전이 곧 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교수께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호르무즈 해협 관리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한중일, 뭐 동북아 3국의 그쪽 관리를 좀 맡기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휴전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 되니까 좀 소강 상태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교수님께서 좀 견해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지금까지 이제 논의된 내용 중에 조금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 특히 중국이나 중국 대비 다급하지 않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을 때 우리의 에너지 전략이 에너지 도입선이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협 봉쇄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서 이게 계속 방관적인 상태로 가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하고 동조화되는 현상인데 미국이 가장 중시 여기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항공유입니다. 이 항공유는 캐나다에서 도입하는 원유를 가지고 정제하기가 어려워요. 고질 정제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소비하는 항공 정제유의 항공유의 약 75% 정도를 한국이 공급을 합니다. 근데 그 100%의 원유는 중동의 이 중진류 이상의 좋은 고진류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있다. 우리나라의 이 산업에너지 이 수급과 관련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또 하나는 지금 어렴풋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운반수단, 미사일 운반수단에 있어서 북한의 기술을 이란이 도입했다. 그다음에 미사일 기술은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이란의 미사일을 가져갔다는 것이 이제 슬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란과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밀약이나 거래가 공개화됐을 경우에는 둘 다 제재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토와 같이 움직이는 다국적 개입 정도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를 함에 있어서 조금은 초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파병은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해군 전략의 투입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다국적 개입이 허락됐을 때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개별적으로 움직일 땐 그렇지만 뭔가 다국적 움직임이 있을 때는 한국은 반드시 참여를 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 지금 그렇다고 보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악동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은 휴전을 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뭐 끝까지 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아주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어떤 전략으로 갈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과도한 스트레스에 쌓여 있죠. 이제 하지만 그 동안에 하나 둘씩 뉴트럴라이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가 지금은 더 이상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친러 성향도 벗어나고 이제 미국의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하면서 친미 성향이 강해졌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 IS와 같은 게릴라들을 지원했던 파키스탄도 친미로 돌아서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때렸고, 그 아프가니스탄을 때린 것이 사실은 이란이 더 이상 4세대 전쟁, 즉 게릴라 전쟁을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서 저는 그것이 먼저 공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란이 지금 조건이 있다면 이란은 당연히 핵폭이죠. 네. 네, 핵폭이 이란의 핵폭이고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 네. 또 하나는 이 신정일치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신정일치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는 쉽지 않지만 이 우라늄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에만 동의를 한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전략적 목표를 다 달성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의 목표는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거의 달성한 수준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서서히 몰고 왔죠. 하마스를 때렸고 헤즈볼라도 계속 때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후티는 전력이 워낙 약하고 그래서 이란에 동조하는 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이스라엘은 미국을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신 가운데 이란의 이제 입장, 이란의 선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란의 속사정, 또 이란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또 보고 계신가요? 이란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니파와 시아파가 이제 중동에 있는데 수니파와 시아파의 비율은 중동 전체 무슬림 국가 내에서는 9대 1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는 매우 적은 숫자이죠. 이란은 하지만 이제 시아파가 이제 메저리티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 정서적으로 이란에 동조하는 국가가 사실 영내에 없는데 시리아 정도가 동조를 하고 있었는데 시리아는 아시다시피 이제 절대 권력이 무너졌고 이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세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게릴라식 테러 전략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영내에서 동조할 수 있는 동맹도 없고 우호 세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또 그런 걸 하려 하더라도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국토 안전 그 시스템에 있어서는 거의 완전 통제의 역량을 이제 갖춰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직접 테러한다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란의 내부는 기본적으로 자스민 혁명 이후에 이란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연구할 때 이제 혁명 소조라고 하죠. 또 이 혁명 소조 전략은 이제 중국이 문화혁명을 할 때 했던 그 이념적 그 민병 스타일의 민간 조직들인데 바시즈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통제에 당분간 집착하겠지만 그 잠재적인 봉기, 민중의 봉기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시간의 문제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국 이란 전쟁은 뭐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휴전이 이제 임박한 것으로 이제 교수님도 전망을 하시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 글로벌 정세는 또 특히 중동 지역의 정세가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시는지 그 변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글로벌 정세를 얘기하기 전에 중동 지역 내의 여러 거버넌스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동의 이 맹주들, 그다음에 부유한 국가들은 그 왕권 국가들이죠. 뭐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은 지금 산업 구조 전환을 하려고 하는 아주 크리티컬한 지금 시기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원유를 지금 페이스로 계속 그 뽑아내면은 2050년대 중반에 원유가 고갈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자본과 자원이 있는 상태에서 산업 구조 전환을 첨단 산업으로 끌어가지 않으면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란이 고립되고 종전 이후에 이란이 고립되고 이스라엘이 걸프 동맹과 걸프 경제 협력 그 시스템에 참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스라엘이 영내에 산업 구조 전환하는 여러 자본력이 높은 국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동 지역의 지역 다자 협력 체제도 좀 확대가 될 거로 보고요. 결국 또 다른 발화점이 하지만 남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란이 이제 이 아부무사 섬을 텀부섬 2개랑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영토 분쟁이 다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미국이 지원하면서 또 다른 영토 분쟁의 개입이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 경우에는 또 다른 발화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번에 휴전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중동 화약고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데 그 용어는 정말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제 뭐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선을 제압하는 그 전략적 우위에 쓰면서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그다음에 사우디가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 발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호전적인 상호간의 호스탈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상황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주시를 해야 될 텐데, 자, 미국 이란 전쟁이 지금 막 계속 진행되는 사이에 우리의 관심과 시야에서 멀어진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역시도 사실 아직 뭐 종전이 된 것도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데 이쪽 지역은 지금 어떻다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답보 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다지 큰 전략적 타격들이 군사적 타격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이 유럽에서 나오는 통신의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종전을 위한 합의는 되었고 네.談판을 이제 진행 중인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란의 종전 휴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종전이 네. 동시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전략적으로. 동시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떨어진 지지율을 다시 상승시키려는 그런 외교적인 임팩트가 필요한데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뺏긴 그 도네츠크 지역에 대해서 그 공동 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러시아를 포함한. 네. 그래서 EU 국가들도 같이 하는, 그래서 경제 투자 지역으로서의 이제 전환을 미국이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이 전후복구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자꾸 주장하지만 않으면은 EU와 다국적 캐피탈이 잘 같이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공동 투자로 통해서 평화 유지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중에 또 한 가지 저희 시야에서 또 벌어진 게 그린란드 갈등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제 유럽하고 갈등을 일으킨 주요 그 요소가 그린란드 땅을 놓고 갈등했던 건데 이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걸로 또 전망하시나요? 북극 항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파트고, 특히 이제 그린란드를 거쳐야 되니까, 또 하나는 그린란드 이제 니켈 2차 전지의 핵심 이제 원료죠. 그 다음에는 중국이 이제 독점하고 있는 히토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절대적인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부분이 바로 사실은 북극 항로 개발이고 그린란드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좀 한 발 물러섰어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가서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월에 미국은 유럽에서 태동했음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EU에게 좀 포용적 제스처를 취했고, 최근에 그래서 EU가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은 EU와의 공동개발, 그린란드 공동개발을 조건으로, 왜 그런가 하면 덴마크는 나토 회원이면서 EU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덴마크가 이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중동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앞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대로 뭐 그린란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 뭐 동북아, 중국 뭐 해서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갈등을 일으키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뭐라고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미국은 물론 소련하고 구소련하고 양극화 시대를 지냈지만 그 양극화 시대의 냉전 구도에서도 미국은 압도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유엔을 설립하고 우리가 이제 비나인 이 패권국이라 하는데 온정적인 패권국이었어요. 안전보장을 하고 전쟁을 되도록이면 세계대전 차원의 전쟁을 방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피곤해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패권국이에요. 여기저기 다 걸터 앉아가지고 군사력을 기반으로 중국이 올라오는 것을 계속 견제해야만 하는 이제 그 피곤한 파티그가 있는 이제 패권국이 됐는데, 온정적 패권국으로 존재하면서도 항시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는 있었어요. 닉슨 도트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압박도, 플라자 합의를 끌어낸 압박도 있었고, 우리한테 슈퍼 상공회를 던지기도 했고, 근데 이 경제의 정치화 현상은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얼루 회귀를 할 건가 하면은 중국 끝났어요? 아니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중국을 안보 전략 백서에 보면은 결국은 미국의 서방부 전략은 중국을 가치 기반으로 견제하는 전략으로 다시 회귀를 하면서 경제의 정치화는 계속 진행될 거로 봅니다. 네.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짧게 20초 정도 마무리 발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어떻게 갈 건가? 저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기는 것은, 공화당이 이기는 것은 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원은 이미 이길 것 같고, 하원은 현재 불리하지만 외교주도 상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 전략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